그런데 넌 생각이 아주 짧은 것 같다. 어떻게 너희 친정과 우리 집에 똑같은 가구를 들이냐? 우리가 너희 집이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니? 영어로 맞다, 레벨. 너희 집과 우리 집은 레벨이 다르단 말이야. 촌동네 사는 너희 부모한테 저 침대를 사줬으면 우리한테는 2배 이상 더 비싸고 좋은 걸 사줘야 하는 거 아니니? 게다가 내 아들 덕 보고 살고 있으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저게 뭐니? 촌동네 사돈 네랑 같은 침대를 쓰다니. 내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 내 말 알아들었으면 저 침대 당장 최고급으로 바꿔와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싼 선물을 드리고 욕을 퍼먹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제가 혼이 나야 하는 이유를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네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시어머님 말씀에 이어 2절을 시작했습니다. 당신 정말이야?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부모님이랑 같은 침대를 선물했다고? 아, 정말 너무했다. 처가댁은 완전히 허물어지기 직전인 집이잖아. 그런데 들어간 침대를 같은 걸 샀다니. 아니, 생각이 왜 이렇게 짧아? 저는 화딱지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애써 참으려 해봤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 친정 후진 아파트 산다. 그래서 뭐? 시부모님과 같은 침대를 쓰면 덧나? 집이 두 동강으로 쪼개지기라도 하냐고. 그래서 친정집 팔고 내가 받은 당첨금을 보태서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드릴 거야. 제 말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흥분하시더니 찌찌거리며 예상도 못한 말을 시작했어요. 예, 그 로또 말이다. 따지고 보면 내 아들이 벌어다준 돈으로 산 거니까 절반은 내 아들 몫이다. 친정에 돈을 줄 거면 딱 절반이 5천만 원 해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 아들을 주거나 우리한테 줘야 맞는 거 아니니? 저는 선물을 주고 욕먹고 당첨금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어요.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첨금의 절반을 달라니요? 얘가 못 알아듣는 척하네. 내 아들 돈으로 복권을 샀으니 절반을 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뉴스도 안 봤니? 친구가 준 로또가 1등 돼서 혼자 처먹으려다가 소송당해서 절반 떼어준 사건 몰라?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로또를 사서 친구에게 선물해서 당첨된 걸 3분의 1 줬다는 내용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우는 당연히 받아야 할 생활비 중 일부로 샀으니 모두 제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현재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오빠에게 받은 생활비로 복권 한 장 정도 살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당첨금의 절반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위해 쓸 거예요. 제가 통보하듯이 말했더니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었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나 보네. 새애기 너에게 진심으로 실망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화를 내셨고 저는 편하게 놀고 먹은 적 없다고 말대꾸를 했어요. 갑상선 항진증이 굉장히 심할 때 살림을 조금 미루긴 했지만 남편을 굶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시댁에는 힘든 몸으로 내조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시누이가 촉새처럼 떠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웃긴다. 새언니, 어떻게 로또 당첨됐다고 시댁의 입을 싹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운은 부부가 같이 누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부는 일신동체,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욕심이 많으니 얼굴에 심술보가 득실득실하죠. 아니, 시댁은 돈도 많으면서 왜 제 당첨금에 눈독을 들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난한 친정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니까요. 만약 시댁이 친정집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과 같은 침대를 사드렸다고 더 비싸고 좋은 걸로 사달라고 욕을 하는 분들에게 제 돈을 주고 싶겠어요? 저는 끝까지 그럴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네가 가정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잘 받았구나. 그 애미 애비의 그 딸이다. 상견례 때 네 부모들이 예단비를 어떻게든 깎으려고 했던 거지 같은 짓을 하던 게 생각난다. 지금 너와 아주 판박이었지? 그래, 그 돈 가지고 효도 실컷 해라.
하고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 하나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왔잖아.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누가 거지 같은 집구석 딸내미 아니랄까봐. 아주 기를 쓰고 달려드네. 우리 부모님께 당장 사과드려. 내가 왜 사과를 드려? 사과를 받을 사람은 나라고. 나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 욕까지 한 어머님과 당신이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아가씨도,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니 더더욱 이 당첨금은 시댁과 당신에게 절대 줄 수 없어요. 저는 큰 목소리로 시댁 거실이 울리도록 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갑상선 항진증이 더 심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무 어지러워 쓰러지듯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제 몸이 반사적으로 아침밥을 준비하더군요. 정말 차려주기 싫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차린 밥상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렸고 퇴근하고도 밥을 먹고 들어왔는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매일같이 문자가 왔어요. 저를 고소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당장 당첨금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법으로 해결하겠다며 이혼당하기 싫으면 알아서 하라는 비상식적인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시댁에 있다고 시누이에게서 문자가 왔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감정 상하고 있으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골치 아플 일들이 많을 거라며 또다시 당첨금 이야기를 길게도 써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만나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회의감이 들었고 결혼 후 점점 달라진 그이의 태도에 회상하니 제가 많이도 참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고 하셨는데 점점 욕심이 그득해지시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결정을 내리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주말 오후에 시댁에 갔더니 온 식구가 모여있더군요. 제가 로또의 절반을 드린다고 전했더니 다들 표정이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겸손하게 인사드리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그리고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생각이 짧고 철이 없어서 그랬나봐요. 여러분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네요. 사과를 받은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고 마치 자기들이 저보다 우월하다는 듯이 찢어진 눈으로 째려보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차례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반성했다니. 그럼 된 거지. 어서 들어오거라. 난 네가 끝까지 우리 말을 듣지 않았으면 진짜 이혼이라도 시킬까 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오니 용서를 해주마. 그래, 세기가 이제라도 바른 생각을 한 모양이구나. 네가 가진 행운은 너만의 것이 아니야. 식구들과 나눠야 배가 되는 거라고. 가증스러운 미소를 띤 시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좋긴 하나 봐요. 가출하니까 바로 오네. 하긴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어. 언니는 봉 잡은 거예요. 평생 호강 누리고 살 사람이 그깟 당첨금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요. 남편은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잘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길고 긴 인사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챙겨온 쇼핑백에서 사과의 의미로 샤넬백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진작에 사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게 드리네요. 받아주세요. 어머, 이거 나 주려고 산 거야? 역시 우리 세기는 마음이 올고든 아이였어. 잠시 돈에 홀려서 정신을 놓은 거지. 이 엄마는 다 이해한다. 고맙다, 새아가. 새언니, 제 거는요? 왜 하나만 사왔어요? 아가씨 것은 나중에 같이 매장 가서 사도록 해요. 생각해보니까 아가씨랑 쇼핑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대답했고 시댁 식구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그 미소를 싹 지워버릴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어머님, 가방 안에 제가 로또 절반의 돈을 넣어드렸어요.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만 친정에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네요. 그래. 천천히 확인해보마. 어서 사돈댁 가서 일 보도록 해라. 저는 불이 나게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더니 시댁 식구들의 괴성이 울려 퍼졌어요. 뭐야 이게? 2,500원? 설마 로또 복권 구매 가격의 절반을 준다는 거였어? 이 망할 계집애 같으니라고! 맞습니다. 제가 샤넬백 안에 넣어둔 돈은 5,000원 주고 로또를 산 구입가의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린 샤넬백은 시장에서 15,000원 주고 산 짝퉁이었답니다. 저는 현관 뒤에서 키득거리고 웃고 있었고 식구들은 분노를 심하게 하며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전 복수의 맛을 보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남편이 가출했을 때 이미 이혼 결정을 내렸고 집안에 제 짐을 모두 친정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승률이 100%인 유능한 변호사로 말이죠. 제가 시댁에서 막말을 당할 때마다 가만히 있는 줄 아셨다면 착각이십니다. 동영상으로 모두 촬영해 놓았고 당첨금을 내놓으라는 협박 문자까지 모두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당연히 제가 당첨금을 나눠줄 이유는 없다고 하셨네요. 또 제가 갑상선 항진증을 겪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은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행한 인격모독과 모욕, 공갈 협박 등 많은 증거를 제시하며 제가 어떻게 결혼 생활했는지 낱낱이 밝히게 되었죠. 역시 비싼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제가 위자료로 얼마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큰 돈을 받고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지 같은 소굴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되었네요. 며칠 뒤 제가 받아낸 위자료도 친정 부모님의 집을 팔고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 비싼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전 집보다 2배는 넓었어요. 게다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이어서 부모님께 제대로 선물해드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외국계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갔어요. 말하기 연습을 한 덕분인지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답을 잘했고 영어 테스트 역시 만족할 만큼 잘했답니다. 보름의 시간 동안 조마조마하며 핸드폰을 붙잡고 합격 여부를 기다렸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합격을 했답니다. 너무 기뻐 침대 위에서 날뛰다가 바닥에 떨어져 다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도 기쁨의 감정이 제 몸을 지배해서 아픈 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다시 재기에 성공한 저는 회사에서 통역 업무와 수출입 문서 작성 등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외국계 회사라서 그런지 꼰대가 하나도 없었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로웠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파견 나온 임원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죠. 저는 외국 사람과 사랑에 빠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만나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한국 남자들과 마인드부터가 달랐고 영국 신사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매너 있고 예의가 바르더군요. 제가 집으로 영국인 남자친구를 데려가니 부모님이 많이 황당해 하셨어요. 얼굴도 신기한데 말도 통하지 않으니 눈만 껌뻑거리셨답니다. 중간에서 통역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에게 결혼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는데 부모님께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부모님은 조금 놀라긴 하셨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니 존중하고 축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이는 한국에서 사는 게 좋다 해서 영국으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몇 년 더 지내보고 저에게 해외 파견이라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떠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멀리 보고 넓게 보라는 부모님의 가르친 대로 할 생각이죠. 어떻게 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까지 모두 들려드렸네요. 요즘 돌이켜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제가 로또 당첨금의 절반을 주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남편도 친정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저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잘한 결정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